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풍성한 정보와 1:1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고 싶은 분들은 02-2000-495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찝찝함.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신감 상실과 배우자와의 갈등까지 초래하는 성기능 장애. 한방 클리닉의 원리와 치료 효과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지금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남성 질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서 보신 주제대로 오늘 주제는 남성 질환인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세 분의 원장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신체적 구조에 따라 남성만이 또는 여성만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죠. 남성들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성 원장님, 남성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시나요? 네, 남성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전립선과 관련된 전립선 염증이나 또 전립선 비대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기능과 관련해서 이 조루 또는 조루증이라고도 불리우죠. 세 번째는 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흔히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남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전립선의 위치가 방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밤톨만한 크기라서 이 전립선 자체는 정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요로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남성의 한 10% 정도가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던 전립선이 이제 비대해지는 노화에 의해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대해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남성들의 약 5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기능과 관련돼서 조루증인데요. 이 조루증은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의 약 한 30%가 조루증으로 고민을 하거나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남성의 한 10% 정도가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성 질환이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이 세 가지 남성 질환에 의해서 많이들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원장님, 네. 전립선염의 원인과 증상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성인 남자 10명 중 3명 정도가 발생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립선이나 전립선 주변 조직의 염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소변 이상, 그다음에 골반, 복부, 그다음에 성기 주변의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보통 주로 30대에서 50대에 이제 호발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주로 세균성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총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항생제 치료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대부분에 해당되는 만성 비세균성 염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이제 원인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을 해결해주는 한방적 치료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증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게 주로 이제 저장 문제에서 나오는 빈뇨와 뇨 절박 증상이 있는데요. 그 증상의 경우에는 주로 외출 시, 뭐 예를 들어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과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도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되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증상들이죠. 야간뇨의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주로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서 그 다음날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요. 배뇨 문제에 해당되는 약하게 나온다든지 분산되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몸이 약간 심리적으로 약화가 된다든지 우울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증상들이 되고요. 또 이제 잔뇨감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쪽에 이제 불쾌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찝찝한 느낌 자체가 늘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할 때 이제 성기 주변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복부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할 때 좀 불편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립선염의 다양한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들에서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양방과 항방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비뇨기과에서 처방한 약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범성 원장님, 양방 치료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치료법을 쓰고 있고 원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통 양방에서는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를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는 항생제가 잘 듣는데 문제는 90%에 해당되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항생제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 효과가 적으면서 전립선에는 혈관 분포가 적어서 항생제의 약물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혈관 분포가 적어서 전립선에는 약물 유입이 좀 어렵군요. 이렇게 비뇨기과 치료로 호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한의원에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의원에까지 오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주로 침, 그리고 산삼, 벌침 같은 복약침을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한약, 그리고 온열,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요법, 운동요법 등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립선염은 한방에서는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해당이 됩니다. 이는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 경우에는 허증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90%에 이르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한약을 쓰게 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서는 이제 주로 통증이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항생제로 잘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한약을 크게 쓸 일이 없지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증상은 배뇨 장애, 그리고 통증 및 불쾌감, 그 외에 성기능 장애와 전신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뇨 장애 및 골반부 통증에는 금은화, 포공형, 목통, 택사 같은 염증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약제와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제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기능 장애와 전신 무력감 등에는 산수유와 복분자, 세양, 녹용 등 여러 가지 간과 신을 보하는 보양 약제들을 주로 사용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과 저항력을 올리는 보법이야말로 한방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있어서 크게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립 생식계통에 좋은 한약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온열과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생활요법도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호 원장님, 한약이나 온열요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전립선염의 치료에도 침치료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침 치료나 또 틈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 경우에 양방 비뇨기과에서도 상당히 그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침 치료나 또는 뜸 치료나 온열 치료법 갖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봉침 치료를 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봉침을 맞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봉침하면은 직접 뭐 벌을 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 벌 독이죠. 벌에서 추출한 독을 추출해서 그 독에서 또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들, 그죠? 뭐 벌에 쏘이면 이제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잖아요.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제거한 안전한 이 봉동 약침, 봉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염에 봉침을 치료하는 그 이유는 이 봉침 자체가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고요,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음혈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성기 주변에 봉침을 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복부에 특수한 전립선염에 효과적인 그런 혈자리에다가 이 봉동 약침을 직접 주입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봉동 약침이 이제 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고 또 아랫배가 차신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인데요. 이 봉독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한의학에서 이 특별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독의 주요 효과들을 살펴보시면 멜라틴이나 또는 아파민, 도파민 또는 히스타민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이 봉독을 이용해서 난치성 질환들, 원인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증들 치료에 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봉동 약침을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 그 한의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질환들 치료에 있어서 이 봉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침하면 사실은 이제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0년 전에 우리 그 중국의 마왕태 의서가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의서에도 이 봉침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고대 이집트 의서에서도 이 봉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이 벌독을 이용해서 이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의사들의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이 봉독을 상당히 신묘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염이나 또는 조루증, 또 발기부전 환자들, 소위 얘기하는 남성 질환에 이 봉침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그 봉독이 강력한 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효과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염 염증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경독 성분이 있어서 신경을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민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루나 조루증에도 이 봉동 약침을 직접 사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발기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봉침을 적극적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독약침이 소형 작용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원장님들과 1:1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이가 61세인데요. 예. 58세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네. 제가 한쪽 소변줄이 막혔어요. 예.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대롱을 집어넣고 그 확장 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네네. 그게 안 돼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안 하고 네네. 그냥 소변 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이래
아직도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를 하면은 네네. 금방 발기됐다가 사라져 죽어버리고 사정도 토끼처럼 금방 해버려요. 이전과 좀 다르신 거군요. 예. 시청자님, 안성원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 소변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발기라는 거는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혈액들이 성기로 몰려가는 그 현상이 이제 발기인데, 예. 이 몰려갔다가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20분, 30분 유지가 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유지가 잘 안 되시는 거는 그 성기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이 이게 수축이 돼야 그 혈액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그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 정맥의 그 수축력이 좀 떨어지면서 일단은 혈액들이 몰려오기는 하는데, 이게 한 뭐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루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성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체질적으로 뭐 성격이 좀 급하시고 또 성적인 어떤 그 자극에 쉽게 흥분하시는, 저희가 보통 뭐 소양인이나 이제 교감신경 흥분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위축감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성관계가 어려워지시는 그런 심의성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원을 하시면 체질적인 문제인지 또는 이 어떤 성기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기질적인 문제인지를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방송 중에 상담만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상담이 좀 우리 시청자님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상담 받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거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 병원에 한 6개월간 약을 먹고 있는데, 네네.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데 효과가 없으신 것 같다고요? 예. 네, 시청자님, 이용철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불편하신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네. 소변 보러 이제 자주 다니는데, 그 비뇨기과에 이제 다니면서 약을 먹고는 조금은 이제 덜한 것 같아도 뭐 한 6개월간 다녔는데도 큰 이렇다는 그런 소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야간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이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타깝지만 양방 치료가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이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보통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전립선 자체가 비대해져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과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녁 시간 이후로 예를 들면 7시 이후로 수분 섭취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평상시에 술을 좀 많이 드신다면 술 섭취량을 좀 전체적으로 줄여서 기분이 좋거나 이런 안 드시고요. 아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체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더 명확한 치료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그 생활적인 부분에서 음식적인 부분을 좀 권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연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콩류, 뭐 예를 들면 된장찌개라든지 두부 종류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사과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좀 드시면서 먼저
관리를 습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내부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야간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다른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성 비세균성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 그러니까 비세균성으로 인해 생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앞으로 이제 더 그 진행이 되면서 설명이 나갈 내용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뭐 좀 더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아버님, 근데요. 네. 아버님 안상원 원장님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야간뇨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밤에 주무실 때 체온이 좀 떨어집니다. 예. 체온이 떨어지면 전립선 부분도 이게 수축이 되면서 예. 그 가운데 쪽에 요관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그 가능하면 좀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저녁 시간에 뭐 반신욕 같은 거 좀 하신다든지 또 뭐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억제하신다든지 또 낮에 생활하실 때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사실은 어떤 거 한 가지만 갖고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양약 복용만 갖고 잘 안 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시면서 한의학적인 치료 또 봉침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도 몸이 좀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의사님들과 1대1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의사 수요 건강 스페셜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립선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성 원장님,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실제 전립선 환자들이 그 후에 예후들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한의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요. 먼저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비뇨기과에 좀 들렸다가 검사랑 모든 걸 마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럼 봉침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맞는 게 좋은가요? 예,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 권해드리고요. 보통 주 2회 정도 봉침 맞으시면서 같이 한약을 복용하시면은 3개월 정도 되면은 뭐 증상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호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나오는데요. 이분은 48세로 전립선염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호소하셨던 증상이 회음부 통증을 좀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를 상당히 힘들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잦고 야간뇨와 잔뇨감이 심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면서 결국에는 발기부전이랑 조루 같은 성기능 저하 문제까지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봉침을 맞은 경우에는 보통 한 2회 정도만 치료했는데도 회음부 쪽의 통증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소변 문제는 봉침과 한약을 같이 치료하여서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용철 원장님이 상담을 하면서 토마토를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생활요법들, 토마토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먼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간 익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으로보다는 그렇게 좀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토마토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술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을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이제 선행되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문제는 호발하는 이제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연령대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통 이제 그런 걸 티칭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수건은 좀 얇고 푹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비치 타올이라고 해서 두껍고 이런 타올을 보통 한 2개 정도를 준비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위가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전립선 부위가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전립선 증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증상들이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생활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똑같은 선상의 이야기지만 자전거라든지 특히나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들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나는 건강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헬스장 가셔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 이후에 꼭 쉬는 타이밍에 이 앉아서 자전거 같은 걸 많이 타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립선 관련돼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걸 먼저 좀 제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온열요법이라고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열요법이 많이 활용되어지면 참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반신욕이나 좌욕 같은 게 있어요. 좌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좌욕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좌우나는 부위 자체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주 1, 2회 정도의 정기적인 성생활을 보통 많이 권해드립니다. 사정액의 30% 정도가 보통 전립선액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립선액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된다면 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성생활을 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또한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조절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그런 증상이죠.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토마토 같은 거를 자주 섭취하면 좋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립선염과 함께 50대 중년 남성 절반 이상이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철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염과는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네, 전립선 비대는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되는 질환이라서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주로 증가하고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이제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서 주로 증상으로는 이제 배뇨곤란 증상, 소변과 관련돼 있는 증상들이 위주로 호소하시게 되고요.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염증과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로 통증과 그다음 배뇨 이상, 그다음 주변에 있는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비대증의 경우에는 주로 원래 성인의 경우에는 20g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데요. 평균적으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성인 60세 정도 되면 보통 30g 정도까지 증가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배뇨를 담당하는 요도 자체가 눌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원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전립선 비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도 압박으로 인한 소변 분리 증상, 불편 증상, 그런 증상이 가장 불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침, 그다음에 약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조절해주는 그런 뭐 약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운을 나게 하는 산삼 약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한약을 이용해서도 치료를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일상생활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섭취를 하시면 좋은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아연 성분이 풍부한 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는 토마토, 그다음에 이소플라본 같은 이제 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과에 또 들어있는 성분들 예를 들면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립선 그중에서도 비대증에 상당히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염과 마찬가지로 굴이나 콩, 이런 수박이나 토마토 등을 섭취하면 굉장히 좋아지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특히 주의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부분들은 소변을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립선 자체가 비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변을 참게 되면 방광 자체가 늘어지면서 앞, 뒤, 위, 아래로 상대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제 소변 증상이 더 심해지지만 나중에는 뇨폐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요폐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지는 증상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저녁 7시나 뭐 이렇게 부분부터는 좀 적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적어도 늦게 주무신다 해도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를 3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나오는 야간뇨라든지 다른 부분을 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첫 번째는 건강관리라든지 비대증을 줄이기 위해서 한약치료와 여러 가지 봉침치료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생기는 모임들에서 술을 처음에는 한 2잔 정도만 먹고 말아야지 하다가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만취 상태까지 가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역시 소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증상 나는 다른 게 이상이 없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보통 이제 감기 같은 경우입니다. 감기 중에서도 이제 코감기라든지 이런 경우와 두드러기가 발생된 경우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런 경우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를 많이 처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요폐 증상까지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감기 증상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저는 이제 만성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약을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기약이 이 배뇨기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오범석 원장님, 이러한 전립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이런 게 성 기능에도 이렇게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전립선 질환이 성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액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립선인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역할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전립선 비대라든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배뇨 증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하지만 미리미리 좀 이러한 부분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발기부전 그리고 뭐 조루, 성욕감퇴 이런 이제 성기능 이상이 생기는 인구의 대부분이 전립선 쪽 문제도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가 생겼을 때는요. 전립선 질환을 가장 먼저 의심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정한 비뇨기계 이상이 없어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 하시면은 전립선 꼭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전립선을 제때 이제 치료받지 않아서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사실 치료도 어렵고 치료를 해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음경과 요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교 시에 성교통 등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성교통 때문에 성교하시기 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긴장도 많이 하게 되시면서 시민성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시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수요 건강 한의사, 오늘은 남성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원장님들과 1: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조루증과 발기부전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성 질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전립선 질환이 성 기능에도 지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원장님, 어떤 증상들이 이렇게 남성들의 고민이 되고 있나요? 네,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발기가 잘 안 돼서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기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빠른 사정, 즉 저희가 이제 조루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너무 빠른 사정 때문에 남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위축감이라든지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뭐 부인이나 또는 상대방 여성분들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 격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부 관계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남성 질환인 경우 쉬쉬하시지 마시고 빨리 전문적인 치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루증은 주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해서 증상을 개선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 조루 환자들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 기법이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한국에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루 자체를 성기 자체의 그 민감함으로 보고 성기에 분포되어 있는 감각 신경들을 자르거나 또는 차단하는 걸 우리가 뭐 신경 차단술 또는 뭐 신경 절제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수술들도 있고 또는 뭐 필러나 또 자가 진피라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그 인공 대체물들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어떤 그 이 삽입술 또는 이식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조루라는 것 자체가 성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체질적인 문제. 체질적으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상당히 빨리 흥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조루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떤 저희가 보통 교감신경 흥분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체질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은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기 자체에서 신경을 자르거나 차단하는 것만 갖고는 상당히 효과도 좀 미미하고요. 또 그런 수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로 인해서요 고생하시는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루 수술은 조금 그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시는군요. 이런 조루증의 원인, 체질적, 심리적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범석 원장님, 조루증의 원인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루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은 조루다 하면은 성기 자체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심리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 외에 교감신경 흥분형, 아까 안상 원장님 말씀하셨죠. 그런 소양인적인 체질, 그리고 그 외에 요즘 극도로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체력 저하로 인한 조루증도 많이 요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기 자체의 민감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심리적이라든가 아니면 체질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치료나 명상 등을 통해서도 많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루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한 번씩 해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의 경우에는 삽입 후 보통 10분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누어 보면은 뭐 사실 경도나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도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이내, 어떤 경우에는 삽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꼭 봉침이나 약침, 그 외에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군요. 이용철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서 들어봤는데요. 그럼 조루증의 치료는 현재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 이제 조루의 치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들은 보통 이제 침이라든지 약침, 뭐 약침 중에서도 이제 봉침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산삼약침, 섬수약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로토닌을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약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면체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봉침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 자체의 이제 민감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침, 약침 이런 경우도 많이 이용하지만 아까 앞에서 이제 그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쉽게 흥분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체질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한약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피로감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열이 확 뜬다든지 이런 경우 많죠. 얼굴이 좀 붉어져 있다든지 좀 검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쉽게 흥분한다든지 이런 경우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뭐 그런 상담 치료라든지를 통해서 보통 이제 심리 상담을 하죠.
심리 상담을 해서 이제 조루의 경우의 원인이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보통 이제 그 조루의 원인에 따라서도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또한 이제 의외로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첫 경험할 때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약이 교감신경 조절과 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요. 안성호 원장님, 어떤 한약재가 이런 효능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조루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여러 가지 진료를 통해서 그 환자분의 조루의 원인을 일단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심리적인 또는 시민성이라고 해서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일종의 울렁증 같은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뭐 모료나 용골이나 연제 같은 이런 한약재들을 처방에다가 가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에 성격도 급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붉으신 편이고 또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성적인 흥분도 빨리 되고 그로 인해서 사정도 빨리 되는 경우에는 뭐 황련이나 숙주약, 목단피처럼 이런 그 과도로 흥분된 교감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약들을 주 처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극심한 피로나 또 스트레스, 무기력에 의해서 조루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보제죠. 뭐 녹용이나 또는 산수유, 또 뭐 파극, 토사자, 복분자 같은 이런 약재들을 써서 그 환자분의 조루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후에 그거에 알맞는 한약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용철 원장님, 이렇게 조루증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한방 치료가 어느 정도 기간이나 걸릴까요? 사실 이제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면역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가벼운 경우는 물론 1개월 만에 개선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정도를 기본적인 치료의 과정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보통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되는 주기를 보통 이제 면역학에서는 보통 100일 정도에서 110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 생기는 부분들,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루증을 고민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성관계에 있어 조루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한의원에서 조루나 조루증 갖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꼭 설명드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남성들은 오랜만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 대부분 조루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루증을 치료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또 주기적인 성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조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신 분들은 성관계 전에 가벼운 음주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이나 또 불안, 강박을 좀 이완시켜주는 이런 그 음주를 통한 방법들도 효과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성관계를 하면서 자세를 여러 번 바꿈으로써 중간중간 이렇게 좀 흥분도를 가라앉혀주는 이런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그 기법들도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평상시에 이 명상이나 마음 이완법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흥분되거나 또는 한의학적으로 이제 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어떤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걸 자꾸 좀 아래로 내리는 노력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용철 원장님, 조루증의 한방 치료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42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1분 이내에 이제 요즘 분류로 치면 이제 고도에 해당되는 고도 조루에 해당되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자신감 결여, 부부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목욕하는 소리만 들려도 좀 그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2개월간의 이제 한약 치료와 8회 정도의 봉침, 약침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면서 같이 심리 상담을 같이 좀 받으셨고요. 그 결과 이제 부부 관계의 만족도라든지 일상생활의 자신감 이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5분 이상의 이제 그런 관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5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체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도 이제 어깨가 펴진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조루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조루증 말고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루증만큼 또 흔하게 보이는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인데요. 발기부전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발기부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발기가 되더라도 금세 풀려버리는 현상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보통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그 발기부전의 원인은 이제 발기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심장에 있는 혈액이 음경 끝까지 도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력이 좀 약해진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성기 자체에 혈액 순환이 좀 문제가 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맥이 풀리지 않게 발기를 유지를 시켜주는데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발기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상대에 따라서 발기가 됐다 안 됐다 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시민성, 이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해서 한의원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피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남성분들이 많아서요. 그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서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그 기저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관리를 좀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발기부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나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발기부전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남자는 하체라고 그러죠. 이제 주로 등산, 걷기,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술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이제 발기가 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과도한 음주나 이제 술자리를 좀 많이 갖게 되시면은 발기부전이라는 것을 그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느끼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당뇨, 혈압 약 잘 복용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발기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성생활, 이것 또한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당뇨 등 원인 질환이 있어 발기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겠지만 혈기왕성한 20, 30대에도 이런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요. 남성들에게 보통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기부전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건가요? 네. 주로 20대나 30대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업, 그다음에 취업, 결혼에 관련돼서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억압된 상태에서 어떤 원래는 이제 즐길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되고 나도 좀 같이 좀 왠지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박적인 부분들, 불안, 초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 때문에 보통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또한 이제 어릴 때 첫 경험을 할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경우로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상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 아니 어떤 누군가와는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근데 원래 이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치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완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심리 상담 같은 부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면 처음에는 좀 적은 형태로 진행이 좋아지겠지만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성환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발기부전이나 남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성욕은 물욕이나 식욕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3대 욕구입니다.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오늘 저희는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 저녁 8시에는 비만과 다이어트를 주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